최영희 여사는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침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죠.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영희 여사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5해 전 7살의 나이로 사라진 그녀의 딸 민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김 비서.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온 비서에게 영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창백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싱룸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명품 옷들 사이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영희 여사는 습관적으로 목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의 이 목걸이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죠. 민서가 사라지기 전날 그녀의 7번째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명품관에 가실 예정이시죠?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컬렉션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영희 여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 그녀지만 마음속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딸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각지의 고아원을 후원하며 흔적을 찾았지만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영희 여사는 호화로운 저택을 나섭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민서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을 떠올렸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민서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탐정, 심지어 국제적인 수색까지 벌였지만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도심의 번화가에 위치한 명품관 앞에 차가 멈춥니다. 영희 여사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내리며 반짝이는 유리문을 지나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그녀가 자주 찾는 장소였어요. 최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배인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죠. 영희 여사는 미소로 답하며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님, 이쪽 제품은 어떠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죠. 이름표에는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지수가 추천하는 스카프를 살펴보다가 문득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목걸이에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네요. 지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특별한 물건이란다. 영희 여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지수는 친절하게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녀의 세심한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 제품을 살펴본 후 그녀는 한 가방을 골랐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지수가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영희 여사는 지수가 가방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섬세한 손놀림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고급 포장지로 가방을 정성스럽게 싸던 지수가 문득 영희 여사의 목걸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실례지만 그 목걸이가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제가 본 중에 가장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영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오래전에 특별한 사람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던 물건이란다. 지수는 가방 포장을 마무리하며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제 어머니도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인데 디자인이 정확히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영희 여사의 세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래, 내 어머니의 목걸이가 이것과 같다고? 영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동요가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영희 여사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네, 정말 똑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보물이라고 하셨죠. 출처는 모르시지만 항상 소중히 여기셨어요. 영희 여사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하고 특별 주문했던 것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내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지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강인하고 다정한 분이세요. 영희 여사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42이세요. 저는 24시고요. 영희 여사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민서가 지금 살아있다면 42이 될 것이었죠. 그리고 민서가 사라진 지 35년. 지수의 어머니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영희 여사가 물었어요. 김민서입니다. 영희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서, 자신의 딸 이름과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겹쳤습니다. 혹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여사는 진정하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단지 내 이야기가 흥미로웠을 뿐이야. 혹시 너와 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 목걸이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영희 여사는 김 비서를 불러 자신의 개인 번호를 지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명품관을 나서며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차 안에서 영희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민서를 찾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스러운 단서에 불과한 걸까? 김 비서, 최고의 사설 탐정을 불러줘요. 급한 일이야. 영희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의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죠. 이번에는 정말 민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영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오직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 김민서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최고의 탐정을 섭외했습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영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탐정이 오면 바로 서재로 안내해 주세요. 혼자 남겨진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죽 커버가 다른 앨범 속에는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작은 아기였던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까지
그녀의 성장 과정이 페이지마다 담겨 있었죠. 네, 아가. 영희 여사는 민서의 7번째 생일 파티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촬영한 사진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백화점에서 그녀는 영원히 사라졌죠. 영희 여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새 옷을 고르는 동안 잠시 민서에게서 눈을 뗐을 뿐인데 돌아보니 그녀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영희 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여사님, 강 탐정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로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성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강 탐정은 영희 여사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최 여사님.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영희 여사는 침착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명품관에서 만난 지수,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똑같은 목걸이, 그리고 나이와 이름까지 일치하는 놀라운 우연에 대해 말이죠.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강 탐정. 제 직감이 그래요. 강 탐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수와 김민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겠습니다. 주소, 가족관계, 과거 이력, 특히 민서 씨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기록에 집중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영희 여사의 말에 강 탐정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영희 여사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단서들이 실망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 여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민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던가? 영희 여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빠르게 강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후 강 탐정은 서재에서 영희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김민서 씨는 20년 전 강남구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으로 현재는 3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딸 박지수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현재 명품관에서 일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영희 여사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 탐정이 계속했습니다. 김민서 씨의 과거입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18배 독립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8살 때 경찰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희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이,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강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김민서 씨의 최근 사진입니다.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40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희 여사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였어요. 김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디자인한 그 목걸이였죠. 민서야. 영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지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영희 여사는 깊은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강 탐정이 떠난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계속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영희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냐고 합니다. 강남의 한 카페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영희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수락해 주세요. 이제 35년의 기다림이 사흘 후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여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무 많은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김 비서가 나간 후 영희 여사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서를 위해 준비했던 또 다른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16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진주 귀걸이, 21번째 생일을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결혼 선물로 생각했던 티아라까지. 그녀는 민서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딸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왔던 것이죠. 이제 내가 돌아온다면. 영희 여사는 몇 시간 동안 앨범과 보석함을 보며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감정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는 일찍 일어나 김 비서를 불렀어요. 민서와 지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요. 쇼핑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도시의 최고급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의 나이와 지수의 취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물을 골랐어요. 민서에게는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와 지수에게는 그녀가 일하는 명품관의 최신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여사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너무 과한 걸까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비싼 선물을.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진심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영희 여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김민서가 정말 그녀의 딸이라면 어쩌면 그녀는 영희 여사를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왜 그날 더 잘 지키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찾지 못했는지.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했어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썼습니다. 목에는 민서의 것과 쌍을 이루는 자신의 목걸이를 걸었죠. 차는 2시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영희 여사의 긴장은 커져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은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주름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김 비서가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마침내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선물 상자들을 옆에 두고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어요. 김민서가 운영하는 3개의 카페 중 하나였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가 맞이하는 이곳은 평화로워 보였죠. 영희 여사는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민서가 있을까? 지수는 보이는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영희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천천히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음악과 커피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카페 구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는 2 여성이 보였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민서. 영희 여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저기 앉아 있었어요.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걸이와 나이, 정황,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지수가 일어나 손을 흔들며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영희 여사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 넘어질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죠. 오셨군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최영희 여사님이세요. 최 여사님, 이분이 제 어머니 김민서입니다. 김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수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신이 디자인한 그 독특한 패턴과 세공이 똑같았죠. 그리고 민서의 얼굴, 그녀의 눈과 미소는 어린 민서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영희 여사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지수가 의자를 당겨주었고 영희 여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드릴까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카페는 특별한 블렌딩 차로도 유명한데요. 그럼 차로 부탁드립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죠. 그녀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민서가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지수가 주문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영희 여사와 민서는 둘만 남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네요. 영희 여사가 민서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네, 제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목걸이의 유래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고아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해요. 제 과거에서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라서 항상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희 여사의 마음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고아원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8살 때 경찰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제 기억으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들은 제가 충격으로 기억상실을 겪었을 거라고 했죠. 지수가 음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최 여사님께 우리 특별 블렌딩 차 가져왔어요. 영희 여사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를 받았지만 마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온 신경은 민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영희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저는 3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7살이었고 지금 계산하면 42살이 되었을 거예요. 민서와 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영희 여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딸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그날 딸은 제가 디자인한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고 영희 여사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두 목걸이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민서가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혹시 당신이 제 딸 민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와 영희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민서는 말을 잃은 채 목걸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민서라는 것만 기억해요. 제가 고아원에 갔을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억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풍경이 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과 내가 좋아하던 그네.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영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정원에 그네가 있었어요.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 크고 압도적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어요. 이곳에 DNA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어요. 민서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급행으로 신청하면 이틀 내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사실, 나도 항상 내 과거에 대해 궁금했거든. 이 목걸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부모님은 누구였는지. 그녀는 영희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희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DNA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전문 의료진이 방문하여 정확한 절차를 도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검사를 마친 후 테이블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영희 여사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이럴 필요 없으셨는데. 민서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아도 괜찮아, 지수야. 두 사람이 선물을 열자 영희 여사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지수는 명품 가방을 보고 놀란 눈으로 영희 여사를 바라보았고, 민서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만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민서가 말했어요. 영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 뿐이죠. 선물의 분위기로 어색함이 조금 누그러지자 영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더 있나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항상 딸기 우유 맛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내가 아주 좋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희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는 딸기 우유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마셔야 했죠.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도 지금까지 항상 딸기 우유를 사두시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일치들이 모여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저는 영희 여사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제 외손녀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들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의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백만장자 할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지수를 키웠는지, 어떻게 작은 카페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가 사라진 후 그녀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카페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영희 여사가 제안했어요.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서와 지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민서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여사는 실망을 감추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세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희 여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틀은 영희 여사에게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그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집안을 서성이며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김비서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을 염려했지만 영희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영희 여사는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녀는 민서와 지수를 만난 후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민서의 미소, 그녀의 눈빛, 심지어 말투까지도 어린 시절 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다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 2층에 있는 민서의 방은 3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 방에 들어가 오래된 장난감과 책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어 작은 원피스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모두 민서가 좋아했던 것들이었죠. 돌아와 주길 바랐어. 영희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단다. 마침내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가 왔어요.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여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일치율 99.9%입니다. 김민서 씨는 틀림없이 최 여사님의 친딸입니다. 영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5년의 기다림이 끝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 결과를 전했어요. 와, 정말이요? 지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도 방금 들었어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이해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영희 여사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민서와 지수를 위한 또 다른 선물들을 챙겼어요. 그녀는 민서의 방에서 오래된 곰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 가장 아끼던 두두였죠. 30분 후 영희 여사는 지수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에
곳곳에 놓인 식물들이 생기를 더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서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영희 여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없이, 하지만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영희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단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내 탓이야. 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너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영희 여사는 가방에서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좋아했던 두두란다. 항상 너와 함께 잤던 인형이야. 민서는 인형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두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름, 어딘가 익숙해요. 영희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억나니? 민서는 눈을 감고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 느낌이 있어요. 이 부드러운 감촉이 정말 익숙해요. 지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 한 잔 준비할게요. 민서와 영희 여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홀로 지수를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사업을 일구었는지 말이죠. 영희 여사는 민서가 사라진 후 얼마나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큰 사업가로 성장했는지 설명했어요. 너를 못 찾은 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었단다. 어쩌면 현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지수를 키우면서 일에 몰두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영희 여사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다니.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수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오랜만에 가정식 식사를 하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평소에는 전문 요리사가 준비한 고급 요리를 먹었지만 손녀가 정성껏 만든 이 소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구나, 지수야. 영희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배운 요리들이에요. 민서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씩 영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있었지만 점차 편안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희 여사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영희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35년이 지나고 만난 거야.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아직 외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제 사진첩이에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민서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영희 여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10대의 민서, 20살의 민서, 그리고 아기 지수를 안고 있는 민서의 모습까지. 그녀가 놓친 딸의 인생이 사진 속에 조각조각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구나. 영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궁금했단다. 민서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했어요. 영희 여사는 가방에서 자신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나도 가져왔단다.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의 아버지에 대해, 민서가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지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최 여사, 아니, 할머니의 집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수가 제안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영희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구나. 내 방도 그대로 있단다. 다음 날 오전 민서와 지수는 영희 여사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호화로운 집을 보고 지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집 외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거실, 식당, 서재를 지나 2층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서의 방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란다. 문이 열리자 시간이 멈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벽을 따라 쓸어내렸고 장난감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갑자기 민서가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된 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그네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밀어주셨고 엄마는 민서는 천천히 영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맞아. 너는 그네 타는 걸 정말 좋아했단다.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영희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어요. 지수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를 안은 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미안해, 내 딸. 너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세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와 지수를 위해 신탁을 설정했고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를 민서에게 양도했어요. 민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것이 영희 여사의 진심 어린 마음임을 알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을의 어느 따뜻한 오후, 세 사람은 영희 여사의 정원에 있는 그네 옆에 모였어요. 영희 여사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란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딸에게로 이어지는 선물이지. 지수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타났어요. 영희 여사와 민서가 가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은 목걸이를 가지게 되었구나. 영희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딸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지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세 여성은 함께 웃고 울며 새로운 하지만 오래된 가족의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명품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생 이어질 가족의 사랑으로 변화했어요. 35년의 공백은 채울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물을 준다. 그녀는 민서와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완전해졌어요.